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1교시 때 마음에 많이 담아갔어요? 네, 흑암 전문가가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복음 전문가가 된 거 잘 들었어요? 네. 저는 사단법인 서밋 237의 윤호뉴 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에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지금 2교시부터 3교시까지 이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딱 2교시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몸 많이 힘들죠? 엉덩이에 불이 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놀겠다 싶은 마음으로 몸을 좀 움직여가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저도 산만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산만해 봅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넥스트. 우선은 원래 이제 앞에 나와서 강사가 자랑하면 짜증나잖아요. 네, 그 짜증나고 시작하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기록원 최연소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어린이집 원장 일을 하다가 아까 우리 유성종 사무총장님을 만나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속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사무총장님이 이제 그리시던 그림과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엄마가 안 돼봐가지고 생각이 니네랑 똑같아요.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 그래서 내가 바라봤던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랩넌트 말고 내가 내 눈으로 바라봤던 랩넌트와 또 내가 랩넌트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앞에서 맨날 랩넌트를 얘기하는지 한번 오늘 샅샅이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콜?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랩넌트 7명의 예틀 한번 깨봅시다.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랩넌트 7명이 절대적으로 잘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난 줄 알았죠? 우리 친구들 여기 앞에 이렇게 누가 서 있으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은 항상 사모늘을 할 것 같고 항상 구원의 길을 할 것 같고 항상 목사님 말씀에 맨날 아멘 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했던 다른 랩넌트들은 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이 좋지? 나는 왜 성경책보다 TV가 좋지? 난 스마트폰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랩넌트 7명의 시간표와 우리 친구들의 시간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먼저 랩넌트 7명의 예틀을 깹시다. 자, 우리가 이제 봤던 랩넌트 요셉 어때요? 요셉 총리 훌륭하죠, 그죠? 항상 언약을 잡고 꿈을 잡았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일단 잘생겼을 것 같아. 막 유혹도 받은 거 보니까 잘생겼는데 착하면 교회 오빠잖아, 그죠? 교회 오빠. 자, 그리고 모세는 어때요? 모세 이스라엘의 늙었어요. 잘 봤네요. 그래요? 벌써부터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좀 좋은 것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모세 어때요? 훌륭하잖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심지어 왕자였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랩넌트 7명을 뽑은 기준이 좀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잘생겼어요. 또 사무엘 어때요? 사무엘. 또 잘생겼다는 거에 또 목숨 걸지 말고. 사무엘 어땠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이 친구 똑똑한데요? 제가 답을 맞출 줄 모르고 상품을 안 갖고 왔는데 가면서 나중에 후원 약정서 하나 갖고 가요. 집에 가서 엄마 보여줘요? 가입 꼭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다윗 어때요? 다윗. 아까부터 계속 잘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 거야. 갖고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 다윗은 멋져요. 언니? 멋지고 잘 던져. 일단 잘 던져. 뭘 잘 던져, 그쵸? 던지면 무조건 맞아. 그래. 일단 남자애들 잘 기억해. 잘 던지고 잘 맞춰야 돼요. 하여튼 다윗은 어려서부터 언약을 품고 왕이 될 것을 알고 준비했었죠. 그죠? 우리가 계속 들었던 랩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나처럼 속아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면서 막 좋은 거 다 버려두고
우리 엘리야를 따라갔던, 언약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어른분들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이사야야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죠. 뭐 진짜 어록 많이 나왔어요. 임마누엘 나왔죠. 그루터기 나왔죠. 지금 메시지하는 어록은 여기서 다 나왔어. 명언은. 그죠? 자, 그리고 바울. 유일하게 이제 머리숱이 조금 없으시긴 한데 바울은 가다가 하나님한테 강권적으로 당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아주 초석이 되었던 멋진 분입니다. 그쵸? 우리 친구들 이 랩넌트 7명을 보면서 나도 저 중에 한 명처럼 혹은 저보다 더 나은 세계복음화라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제 꿈을 꾸고 다시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원래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원체 성경을 사랑하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분들이었을까요? 아닌 거 어떻게 알아? 그냥 맞췄어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촉이 좋네요. 자, 그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요셉을 찾았더니 제가 자꾸 나오더라고. 잘생겨서 한번 골라봤어요. 자, 요셉. 고자질쟁이였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간 게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팔려갔어요. 얘들아, 그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선생님한테 잘 이르고 엄마한테 잘 이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거를 일름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를 나누면 안 돼. 일본 놈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르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쵸? 요셉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강직했다는 그런 좋은 말로 꾸미긴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고자질쟁이, 일름보였어요. 맨날 형이 잘못하면 아빠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팔리지. 그러니까 동물덫에 막 가두드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요셉 다음에 모세는 제발 좀. 왜 제발 좀이냐? 제발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제발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제발은 제발 부탁이야. 이게 부탁할 때 이제 하는 말인데요. 그 제발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친구를 나중에 데려가셔서 인턴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들고 와야 될 뻔했어요. 자, 제발 좀. 이 말이 뭐냐면 모세를 불렀어. 하나님이 불렀어. 자, 내가 여기서 불러도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시원이에요? 시원아. 이렇게 부르면 가슴 떨리잖아. 막 가슴 떨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야 하고 딱 불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막 이러면서 무슨 말 사시려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얘가 모세야, 네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좀 애굽에서 끌어내라. 쟤네 불쌍하지 않냐? 끌어내라를 계속 부탁해요. 한 번 부탁했어. 저 못합니다. 되게 겸손하죠? 두 번째 부탁했어. 끌어내라.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 귀엽네. 세 번째, 끌어내라. 저 진짜 못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제가 혀가 둔하고, 말도 못하고, 제가 지금 늙어가지고, 못해요. 이제 조금 짜증나죠? 아니, 내가 하니까, 그냥 니는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이제, 처음엔 예쁘게 말했다가, 나중에 이제 설득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쯤 되면은 이제, 해볼까요? 이래야 되는데, 또, 아니에요, 제가 못하겠어요. 제발 좀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발 좀이에요. 제발 좀 나한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일자리 주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겠다고 그렇게 자꾸 피해요. 그래서 이 별명이 제발 좀이야. 자, 문제적 인간 다윗. 아웃사이더예요. 맨날 쫓아다녀. 사울한테 맨날 쫓아다녀. 사울이 맨날 죽이겠다고 달려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자기가 막 물리쳤던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자기를 알아볼까봐 이렇게 장애인 흉내냅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다윗이 도망다녀요. 아웃사이더야. 맨날 도망다녀. 왕따야. 아싸야, 아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왕 세워주고 나니까 또 뭐예요?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나중에 그건 커서 알았으면 좋겠어? 나쁜 짓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은 거야. 문제적 인간 다윗. 다윗이 항상 성령 충만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거기에 너무 은혜 받지 말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사무엘. 누구냐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불렀죠. 사무엘아 하고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처음에 이제 누구지? 하고 이제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은 한 번 정도 부르고 두 번 정도 부르면 알아채야 돼. 근데 또 물어봐. 목사님, 누가 나 불러요? 계속 부른대, 자기를. 자꾸 부른대요. 못 알아채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을 자꾸 의심해. 누군지 몰라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듣고 나서야 알았어. 엘리 선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야, 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아, 그랬구나. 그때서야 눈치챘어요. 그렇게 머리 똑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또 엘리사. 이건 뭐죠? 네. 엘리사는 열심히 소 12마리를 이렇게 막 키우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옷 한 번 던져줘요. 그 옷 잡더니 이건 뭐죠? 나한테 주는 옷인가? 그러고 나서 그 소 놔두고 따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 단순한 것 같아요. 예, 뭣도 없어. 아니, 옷 던져준다고 돈도 아니고 소가 몇 마리면 소가 엄청 돈인데 그 놔두고 옷 받고 엘리야한테 갔어요. 물론 엘리야의 소문을 들었겠죠. 자,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막 이렇게 복잡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엄마가 너는 똑똑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엘리사를 얘기하면 돼요. 아셨죠? 엄마 엘리사도 그 옷만 받고 갔는데 말면서. 자, 그 다음에 인생이 고생이야. 이사야는 인생이. 이사야는 그래도 언약 붙잡고 그 포로가 돼도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인데 인생 자체가 고생이에요. 언제는 이사야 2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3년 동안 빨가벗고 돌아다니게 한다니까. 그 빨가벗은 게 뭐냐면 포로와 속국의 그 비참함을 알라고 이사야한테 네가 그 비참함을 알라고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니게 해요. 그럼에도 합니다. 인생이 고생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랩너트들 많이 없어. 인생이 고생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 킬러의 본능. 끝내줘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지가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제자들만 다 잡아서 죽였어.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라고 그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막 설명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데 옆에서 웃으면서 쳐다봤어. 아, 내가 네 말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서 남이 죽는 그 순간을 기뻐했던 바울이었어요. 킬러의 본능이 있었던. 장난 아니야. 그랬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복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하는 랩런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다.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맨날 쟤만 저런데요. 인생이 고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만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예틀을 깨야 됩니다. 자, 나는 집에서 TV를 매일 2시간 이상 본다. 아, 괜찮아요. 이거, 그래요. 퀴즈예요. 퀴즈. 이거 뭐, 나를 여기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솔직하게 듣는 친구들은 치유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TV가 없어요. 저랑 같이 사나 봐요? 저도 집에 TV가 없어서. 근데 얘들아, 요즘은 TV에 방편으로 스마트폰이 있잖아. 스마트폰 2시간 보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자, 엄마가 나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가끔 엄마가 넌 인생이 왜 그러냐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리고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너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갑자기 그날 하루 싸해져. 그리고 막 맨날 집에서 울고 들어오면 너 맨날 울기만 해. 엄마들도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쟤가 나랑 안 놀아줘.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우리 친구들이 그 모습이 맞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보고 우리 친구들과 엄마들이 보는 모습이 맞느냐,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습관들, 눈 뜨고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양치질부터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어떤 친구는 눈을 딱 뜨면은 일단 이불 한번 뒤집고 둥글려 이렇게 김밥 말기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일어났으면서 안 일어나고 계속 뒹굴어. 그런 친구 있고요. 또 어떤 친구 딱 일어나면 엄마 밥 줘 이런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막 달려들어가가지고 귀한 볼일을 보는 친구들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습관이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만들어내는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격이 나는 원래 착해, 나는 원래 못됐어, 나는 원래 소리가 커, 나는 원래 소리가 조그매, 나는 원래 말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엄마 아빠랑 살아오면서 배우고 보고 들었던 것들이 우리 친구들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나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래요,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편하게 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떻게 편하게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찾아내고 그 행동들이 우리 랩넌트 7명이랑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런 성격과 이런 행동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는 NGO에서 쓰임받아야겠다. 나는 좀 냉철하고 나는 뭔가 꼼꼼한 거 좋아하니까 난 나중에 공무원으로 세계 보고만 해야겠다. 나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런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라는 행동 분석을 할 거예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아니고요. 디스크는 4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도형, 그 다음에 사교형, 그 다음에 신중형, 안정형, 이 4가지 유형으로 우리 친구들을 분석할 건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문항을 기록할 때 옆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은 빠르게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항 자체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줄 거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디스크 유형은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격을 분석했던 히포크라테스라는 학자로부터 시작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 있었던 성격은 그 사람의 고유의 성격이기 때문에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박사가 사람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이게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가정에 살았는지, 어떤 엄마와 어떤 아빠와 어떤 학교 선생님을 만났는지에 따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한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너 친구 잘 사겨. 너 걔랑 만나지 마. 걔랑 놀지 마.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격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유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화를 하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끌어낼지를 오늘 분석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윌리엄 몰튼 마스턴 박사는 이 행동 유형을 가지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었어요. 제 거짓말 탐지기거든요. 왜 그러냐? 행동은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을 속일 수가 없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었고, 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이 유형을 가지고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와 행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형은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전혀 나랑 안 맞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대화와 소통이 되기 위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심리 테스트 우리 친구들 좋아하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디스크 유형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자, 막 시험 보듯이 막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맨날 초등학교를 다니려고, 내가 정말 유치원을 다니려고, 학교를 다니려고 내가 인생이 태어났나? 하나님 자녀라면서 나는 왜 항상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학교를 다녀야 되지? 그리고 나는 왜 다니기 싫은 학원까지 다녀야 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나한테 맨날 잔소리를 하지? 나 인생 못 살겠다. 나는 아프리카 선교를 떠날 거야. 사단법인 써미 삼칠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간 거야. 아프리카를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말씀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똑똑한 거야. 지금 또 봐봐. 좀 움직이는 친구가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족장이 감동을 받았어. 이야, 니네들 너무 똑똑하다. 너희들한테 심부름을 내가 하나 시켜야 되겠다. 옆 마을에 전해줘야 할 동물들이 있어. 그 동물들을 너가 옆 마을 족장님한테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너가 너무 똑똑해서 시켜야 될 것 같아. 혹시 친구 이름이 뭐예요? 우리야, 우리? 울. 이울이라고요. 이울. 이름이 굉장히 세계보고만 이름이네요. 자, 이울아, 이 동물들을 좀 데려갈 수 있겠니? 그래서 동물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우리 랩런트는 시키면 무조건 예스. 네,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 편의점 있고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가도 땅이야. 계속 가도 땅이고 계속 가도 선인장만 보여.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동물 5마리가 각자 지들끼리 막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가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동물 한 마리를 버리고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물 한 마리를 딱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동물들이랑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사자, 말, 소, 양, 원숭이 이 5마리 중에 한 마리만 버리고 가야 돼요. 자, 마음 잡았어요? 저희 어른들은 여기서 3초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수능이 아니잖아요. 예, 애들은 바로 나오는데 어른들은 뭐 버리지? 말면서 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버리시면 돼요. 예, 이게 지금 분석이 아닙니다. 자, 골랐어요? 사자. 왜? 사자. 우리 친구 사자 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다 잡아먹고 나까지 잡아먹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럼 말을 버리고 가겠다. 말 왜? 말이 우리를 차고 갈 것 같아서. 보통 말은 지 알아서 따라오니까라고 했던 애들도 있는데 말이 찰 거라고 생각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주 독창적입니다. 자, 소를 버리고 가겠다. 네. 느릴 것 같아서 속 터져서 쟤 기다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죠? 자, 양 왜 버리고 싶어요? 양이 딴 데로 가서? 양이 딴 데로 가니까 걔 버리고 갈 거예요? 그래요. 너 혼자 딴 데로 가라. 난 가겠다. 양 왜? 네. 양을 잡아먹을 거니까 알아서 버리고 가겠다? 아직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사자가 양을 잡아먹을 것 같아서.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심오한 뜻을 말할 줄이야. 역시 아이들은 다릅니다. 네. 원숭이를 버릴 거겠다. 원숭이 왜 버려요? 장난이 심해서요. 우리 친구는 장난 절대 안 치나 봐요. 내가 보니까 장난 안 치게 생겼어.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쟤는 장난치는 거 싫어합니다. 네. 원숭이 왜? 피곤해? 그럼 너는 절대 요리조리 안 다니는구나. 좋아요. 네.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이것들이 뭘 나타내는지. 뚜둥. 빰! 사자는 자존심이에요. 가장 힘들 때 자존심을 먼저 버릴 수 있는 사람. 말을 버린다 그랬는데 가족을 가장 힘들 때는 가족도 버리고 세계복음화 할 친구. 네. 그래요. 원래 세계복음화 할 때 자꾸 가족이 힘들게 하면 가끔 버려주기도 해야 돼요. 그죠? 네. 소는 직업을 버리시겠다. 예, 느리니까. 그래요. 자, 양은 사랑을 버리는데 우리 친구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원래. 네, 그렇죠. 사랑은 자꾸 다른 데 가니까, 그죠? 벌써 인생을 안 해요. 네. 원숭이는 장난을 많이 친 게 확실해. 친구였어. 그래서 자꾸 장난치는 친구는 버리고 가겠다. 저기 우리 친구도 요리조리 다니는 친구는 버리고 가겠다. 네. 이런 간단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했지만 알고 보니 이런 거더라. 근데 이게 완전한 거 아니니까 오늘 가가지고 나는 왜 가족을 버려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난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혈액형인데, 혈액형은 뭐 너 A형이면은 난 B형이니까 같이 뭐 주스 안 먹을 거야 막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유대인을 학살했던 독일이 우생학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O형이고 우월하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했던 것 때문에 나타났던 게 혈액형에 대한 우생학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으로 이상하게 넘어가면서 기질 분석처럼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독일이 자기가 잘 살라고 이렇게 한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디스크 분석은 그럼 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문항에다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혹시 질문지 받으셨나요? 네, 질문지 우리 장로님께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질문지를 보시고요. 네, 다 나눠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옆에서 하시면 되고요. 친구들 중에서 나는 할 수 있어야 하는 친구들은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제가. 자, 이것도 굉장히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걸 하시면서 옆에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어떠냐? 야, 나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발, 네? 랩노트도 해도 되고 부모님 자신이 직접 하셔도 돼요. 예. 사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직접 하시고, 이렇게 남편분이나 정말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나랑 소통이 안 될까 하는 분들한테는 살짝 가서 주셨다가 분석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잘 들으실게요. 항목을 읽고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점수는 4점. 잘 적게 나타내는 점수. 이건 나랑 아닌데 하면 1점입니다. 그 중간에 뭐 2점, 3점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빠른 시간에 즉각적으로 바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다한두한 다음에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으시면 제가 다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n the field of shadows, the flowers stand like trees. 자, 어른들은 어른들 거 하셔도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 거 하면 됩니다. He got down on his knees. He buried all of his hopes and dreams there beside the quiet stream. 네, 지금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낙천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즐겁게 생각하는 거. 온화하다는 거, 따뜻하다는 거예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네네, 4점이 제일 높은 거고 1점이 제일 낮은 거예요. Took his dream plans and sat him down to sleep. The secret thoughts, yeah, they all went down, buried in the stony ground, and waited for the summer to make 'em bloom. 자, 다 적으신 분들은
Maybe hope is 다 이제 shallow. 점수를 적으신 분들은요, 옆에 D, I, S, C끼리, D는 D끼리, I는 I끼리, S는 S끼리, C는 C끼리 더해주셔서 밑에 있는 네모난 표에다가 제일 높은 점수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합계 점수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모르겠는 친구들은 옆에 선생님이나 어른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Dreams are just meant to stay alone inside a padlocked cage. The seed, it's dead and broken, will never bloom. The seed, it's dead and broken, will never bloom. I never meant to say I love you. I never meant to lead you on. But sometimes pride can get the best of me, drag the rest of me along. We leave behind the stains of battle, count the dead and grieve the loss. A civil war without a victor. I never really cared about the loss. If there's a town beyond the sky where they greet you by and by, I will stay down here and hide. No, I will never meet you in the light. I found the door that leads to nothing. I crossed the threshold once or twice, but there was nothing in the nothingness, not just the absence of light. There was a whisper in the shadows. 자, 작성을 다 하시면 그 옆에 있는 그래프에다가도 이제 조금씩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자, 하신 분들은 이제 펜을 내려놓으시면 제가 보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다 그리셨고 점수를 하신 분들은 들어주시고요. 어차피 이 점수는 나중에 가면서 계속 보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나 점수 합계가 나오신 거는 이제 가지시고 제일 높이 나온 2개 정도를 무슨 유형인지 밑에다가 알파벳을 쓰시면 됩니다. D가 높게 나오신 분은 D, 뭐 2개가 높게 나오신 분은 DI. 그래서
점수가 똑같이 높게 안 나와도 네, 안 주셔도 되고요. 25 이상 나온, 30 이상 나온 높은 점수의 두 가지 유형을 자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일 높게 나온 두 가지 유형을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아니요. 얘들아, 너희들은 끝나고 가면 되지만 엄마들은 더 남아야 돼. 나 엄마들이랑 얘기할 거거든. 니네 빼고 얘기할 거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내 유형이 무슨 유형인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자, 옆에 점수 나온 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림 중에 우리 아시겠지만 분석한 그것들 중에 아이들이 뭐 지도자형인지 조언자형인지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셨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시면 되겠죠? 진행할까요? 할 거예요. 자, 유형별 특징 매트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DISC라고 했죠? DISC는 이렇게 D, 도미넌스 주도형, I는 인플루언스 사교형, 분석형, 안정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인데요. 더 자세히 볼까요? 자, D는 주도형입니다.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결단력이 빠르고 리더십이 있고 직접적 의사소통, 직관적인 사람을 주도형이라고 하고요. 낙천적이다는 건 항상 기쁘게 생각해. 항상 즐겁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사귀는데 빠르고, 무조건 처음 만났는데도 야, 너 몇 살이야? 하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사교형입니다. 사교라는 말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C유형은 신중형이에요. 신중형은 아주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면서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안정형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안정적인 게 좋아. 나는 막 이렇게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싫어해. 나는 약간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는 거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안정적이게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유형이 있습니다. 침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정형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찌질해 보이기도 해. 혼자 막 저기 구석에 자꾸 가 있어. 자꾸 개미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이런 친구들 엄청난 친구들 많아요.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딱 봤었을 때 쟤는 이렇게 혼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애들 있잖아. 대화를 했는데 자꾸 딴소리하고. 근데 그런 애들한테 무궁무진한 게 있어. 조심해야 돼. 나중에 걔네들 밑에서 일할 수도 있어. 자,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D 주도형, I 사교형, S 안정형, C 신중형 이 네 가지 유형을 보고 디스크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네 가지로 분석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주도적이면서 신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해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겠느냐. 세계복음화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성공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 건데 나랑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도 만날 거란 말이에요. 나는 되게 조용한데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커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나는 목소리가 큰데 우리 엄마는 말이 작아서 뭔 소리인지 우리 엄마가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고구마 씹는 것 같아. 답답해서.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그런 아이들과 그런 선생님과 그런 엄마들한테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잘 대화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려면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 그쵸? 한번 잘 알아봅시다. 자, 주도형은 어떤 유형이냐? 빠밤. 목표지향적이에요. 이 주도적인 친구들은 무조건 오늘 운동회야. 내일 운동회야. 그러면은 걔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야, 내일 운동회래. 야, 오늘부터 우리 지금부터 무조건 연습해. 그러면서 갑자기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연습하는 친구들이 주도적인 친구들이에요. 무조건 1등 해야 돼, 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강해. 고집이 세. 지 말이 다 옳아.
뭐 지금 서로를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다 자기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고 잔소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너도 싫니? 나도 싫은데 유독 싫어해. 주도형은 다 싫어하는 잔소리지만 걔는 정말 미친 듯이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면 나도 같이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엄마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 그 이것밖에 못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누르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적절한 잔소리는 도전이 됩니다. 적절한 통제는 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줘요. 왜냐면 주도적인 애들은 눌러도 지 스스로 일어나거든요. 무슨 오뚜기야 누르면 일어나 자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이런 친구들은 내가 빨리 1등 해야 되는데 야 오늘 비 오잖아 따지는 거 싫어해. 비 와도 뛰어. 비 오면 땀 씻어줘. 그러면서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예. 안정적인 유형은 비나 눈에 익숙하지 않은데 날씨의 변화에도 민감한 스타일인데 주도적인 애는 미세먼지도 두렵지 않아. 예. 우리 친구는 두렵지 않아. 예. 뛰면 뛰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선 행동해요. 아까도 말했죠. 비 오는데 우선 나가야 돼요. 미세먼지가 있어도 일단 오늘 운동회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돼요. 굉장하죠. 그래서 주도적인 유형이 팀에 한 명은 있으면은 일단 뭐든지 산도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많은 대화는 핑계야. 그 엄마가 주도형인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조금 눌릴 수 있거든요. 엄마가 이 아이는 진짜 진심으로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받아쓰기에서 80점을 맞은 거야. 세상에 그럴 수도 있잖아. 받아쓰기 80점 맞았던 이유는 있었어. 왜냐? 선생님이 리을을 이같이 썼어. 리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이를 써가지고 난 그래서 이를 쓴 거였는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원래 받아쓰기 90점을 할 수 있었는데 80점을 했던 이유는 선생님이 리을을 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받아쓰기를 할 수 없었어라고 말하면 엄마는 핑계예요. 그냥 네가 공부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그냥 엄마는 주도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따져봤자 너희들이 져. 알겠죠? 그냥 포기해. 알겠죠? 왜냐면 엄마는 결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몇 점이야. 아니 엄마 내가 사전에 뭐 했고 어제 잠도 안 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몇 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몇 점을 말하는 게 나아요. 맞을 각오하고. 딱 그냥 엄마가 자 오늘 받아쓰기 몇 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 대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 60점. 그래서 알겠죠? 그러면 엄마가 때리려다가 민망해서 못 때려. 지금 내가 팁을 알려준 거야. 우리 엄마가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알아서 우리 아빠가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싸울 생각하지 마. 어차피 져. 아싸리 그냥 맞을 생각으로 이렇게 딱 엉덩이 대고 불쌍한 고양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모든 일을 빠르게 해야 돼.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막 신발 신는데 찍찍이 가지고 2시간 버티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리고 엄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옷을 막 2-3개 입겠다고 엄마한테 싸워봐. 옷으로 혼나, 옷으로 맞을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주도형이고 아빠가 주도형이면 알아서 나가기 전 10분 전에 준비 다 끝내놔야 돼. 잔소리를 듣기 싫다면. 근데 잔소리 내가 듣고 싶어요. 난 잔소리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냥 한 2시간 버티세요. 하루 종일 잔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시간 관리에 철저해요. 아까 말했죠.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안 그러면은 그 다음 걸 못 하거든.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야. 이 주도적인 분들이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막 힘들게 하고 막 숙제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게 행복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줘요. 자, 그리고 주도적인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들 있죠. 엄마 아빠가 막 일추진 빠르고 막 이런 엄마 아빠들한테 혼날 때 눈 똑바로 쳐다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엄마가 너 어디 지금 어른한테 엄마는 갑자기 너 어디 엄마한테 눈 쳐다봐라. 똑바로 쳐다봐.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가면 너 왜 눈을 내리깔고 있어? 아빠 쳐다봐. 막 이런단 말이야. 어쩌라고. 아빠한테 가면은 눈 쳐다봐야 되고 엄마한테 가면 눈 내려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죠? 근데 주도적인 아빠한테는 차라리 눈을 쳐다보면서, 근데 눈을 쳐다볼 때 절대 째려보면서 쳐다보면 안 돼. 내가 지금 팁을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 주도적인 분들이 막 혼낼 때 딱 쳐다보면서 하면 절대 안 돼. 아름답게 고양이 눈빛으로, 선생님 난 지금 미안해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미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눈빛으로 선생님을 아름답게 쳐다봐야 돼요. 절대 눈 깔면 안 돼. 눈 깔면 안 듣는다 생각해, 이 사람들은. 너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러면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안 듣는다 생각하니까.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자, 상대방을 그래서 리드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선생님이시죠? 예, 선생님이 아마 상대방을 리드를 많이 하실 거예요. 상대방 왜 리드하냐면 상대방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분들은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은 그냥 그날은 이분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눈 마주쳤다! 그럼 그날은 그분과 함께 해야 돼. 주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교형 가볼게요. 사교형은 굉장히 낙천적이란 걸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항상 행복해요. 저 친구가 100m 전방에서 오면 걘지 알아봐. 왜냐? 그냥 안 걸어와. 이러면서 걸어와. 저기서부터 사교적인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들은 내일 시험이어도 오늘 노래방 갈 수 있어요. 내일 시험은 내일의 일이야. 오늘은 오늘 즐겨야지. 그쵸? 너희들과 만난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칭찬할 게 따로 없어. 주도적인 친구들은요, 칭찬할 때, 어머님도 잘 알고 계세요? 주도적인 친구들은 칭찬할 때, 야, 너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너가 축구를 되게 잘하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가 청소를 완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얘가 한 일을 칭찬해주면은, 걔네들은 그 일만 미친 듯이 합니다. 청소 반장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여기 사교적인 애들은 약간 달라요. 그냥 이 친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넌 랩넌트야. 이 한마디 그치? 사교적인 애들은 넌 그냥 최고야. 뭐가 최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최고라는 말에 그냥 아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거부당한 거 싫어요. 사교적인 친구를 열받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알아요? 그렇지! 자, 이분한테 나중에 가면서 그 후원 약정서 하나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랑 안 논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지향적이에요. 너가 나랑 안 놀아주면 나는 너랑 놀 거야, 이러는 아이들이에요. 너가 나랑 안 놀아준다 그래도 나는 너를 따라가겠어, 이런 아이예요. 평범하고 재밌는 건 싫어해. 오늘 여기로 머리를 묶으면 내일은 여기를 묶어야 되고, 내일은 2개를 묶어야 되고, 그 다음날은 3개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노란색이면 내일은 초록색이어야 되고, 그 다음날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야 돼요. 옷도 그냥 입는 거 싫어해. 희한하게 저렇게 멜빵을 예쁘게 매면 되는데 그 친구는 하나를 꼭 내려야 돼. 특이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 남이 웃는 것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꼭 보면은 되게 안 웃긴데 엄청 웃기고 싶어 하는 애들 있어요. 그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지가 계속 웃기려고 여기다가 전 붙이고 나타나고 이빨에다가 휴지를 끼질 않나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사교형이에요. 무조건. 남을 웃기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중에서 얘 좀 그만해. 너 바꿔나갔어. 좀 그만해. 그러지 마세요. 걔는 그만하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냥 냅두세요. 아유 잘하네. 아이고 그래 니만 쪽팔리면 되지 뭐. 난 괜찮아. 거기서 계속 놀고 있어. 그래서 살짝 피하세요. 절대 피해도 굴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 짓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세계복음 아이 레크레이션 하는 아이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가 지금 움직이죠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100m 전방에서 올 때 가만히 있지 못한 애는 무조건 사교형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은 사교형이 훈련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사교적인 아이 한 명 있네요. 아까 너 장난치는 거 싫다 안 했니? 나 기억력 좋은데. 자, 에너지가 넘쳐요. 이 친구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웃겨요. 저 보면 웃기다고 그래요. 100m 전방에서 나만 보면 웃기대요.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사교형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고 딱딱한 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사교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신중형입니다. 뭐가 그렇게 비판적이야. 아니 웃기라고 한 건데 왜 웃긴지를 따지고 앉아있어. 네가 오늘은 눈썹을 오른쪽으로 안 움직여서 안 웃겨.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신중형은. 그러니까 막 사교형 미치죠. 그럼 굉장히 싫어요. 사교형이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 수능하는 분위기. 시험 분위기 제일 싫어합니다. 시험 볼 때 땀 흘리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사교형이에요. 친분으로 맺어졌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오늘부터 저희는 평생 가는 동역자입니다. 무조건 우리야. 나와 너는 별개가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보다 개념적인 걸 줘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것 때문에 만난 거야 라는 건 신중형입니다. 그런데 사교형은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래 만날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던 우리는 어차피 만날 사람이어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괜히 엮어 막. 계속 엮어가요. 그게 사교형이에요. 그래서 주도형과 사교형이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높은 분들은 사업하면 복불복입니다. 완전 잘 되거나 완전 망해요. 그분들은 잘못하면 다단계에 빠지면 끝장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붙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사업적 수완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 없으면 일 안 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컴퓨터 보면서 일하는 거거든. 사람이 있어야 돼. 애들 보는 게 컴퓨터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런 스타일이 사교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정형은 뭘까요? 자, 안정형 잘 들어요. 무리한 변화를 싫어해요. 이 친구한테 학원을 한 두세 개 끊어주면 이 친구 싫어합니다. 하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거 하나 발견해주는 게 이 친구는 좋고요. 안정적인 상태에 동기부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안정적인데 거기에 따라서 더 안정적이게 하려고 너를 이걸 해주는 거가 더 좋은 거예요. 갑자기 변화하는 거 싫어해요. 이사를 가는 것도 이사를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얘기해줘야 돼, 이 친구한테는. 이사를 왜 가며, 이사를 가면 너는 어떤 게 있으며 가끔 이사갈 곳가도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주도적인 애들이 이사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사 가면 친구들 사귀 가야겠다. 학교 가야겠다. 막 이래요. 그런데 안정적인 친구는 이사 가기 전부터 거기에 주변의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몇 명 붙여봐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상실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내가 좋아했던 친구 한 명이 없어지면은 10명 이상 안에 없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아주 깊고 오래 제대로 사귄 스타일이에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느리게 자기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줬을 때만이 충성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저기 이렇게 혼자 자꾸 개미랑 얘기하고 벽이랑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내가 조금만 너 벽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니?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말 걸어주고 개미가 뭐라 그러디? 막 이러면서 말 걸어주잖아? 그럼 걔가 갑자기 우리 친구들을 엄청 사랑해줘. 그러면서 충성을 다해. 가끔 내가 못하는 숙제를 이 친구한테 나 이거 못했어 어떡하지? 그럼 얘가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막 해줘. 되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꼭 주변에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무시하면 안 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안정형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석과 스티븐 잡스입니다. 유재석은 처음부터 굉장히 안정형이었고요. 스티븐 잡스도 안정형이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를 다니시거나 IT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유형들이 S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S들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행동이 느려요. 그리고 남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봤었을 때는 느리고 답답하거든요. 막 삶은 계란 먹은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그 삶은 계란 먹고 물 안 마시면 어때요? 죽겠잖아, 답답해서. 안정형이랑 얘기하면 약간 그 느낌이야. 무슨 생각하면서 내 말을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모르겠어. 그런데 이분들이요, 대답을 늦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얘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을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똑똑똑 계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요, 뇌파 검사를 EBS에서 했는데 엄청 똑똑해요. 뇌파 돌아가는 속도가 주도형, 사교형 못 따라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보이고 싶지만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를 이 안에서 다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까지 생각 안 하고 뱉는데 이 사람은 얘랑 나랑 둘 다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S 유형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S 유형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놓치면 내 인생의 최고 아군을 놓치는 거야. 내 편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 나랑 조금 유형이 틀리다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세계비전 교회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버렸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 제가 스티븐 잡스였구나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런 애도 돈 많이 벌어. 세계복음할 때 꼭 필요해. 그리고요. 아주 안정적인 곳에서는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최고의 결정을 내려. 엄청나게 분석하고 향후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주도형 옆에 꼭 있어야 돼요. 주도적인 애들은 일단 결정하고 움직이잖아. 그럼 안정형이 옆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 지금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 주도적인 애들은 안정형 얘기 잘 들으면 성공해요. 자, 그리고요. 마음과 몸이 다 안정적이어야 돼. 그래서 안정적인 유형인 친구들 중에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음의 해결이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이 안정적인 것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안정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너가 있으므로 여기가 참 좋아지고 있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안정형은 자기 칭찬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보고 좋아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휴머니즘을 해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남이 행복한 걸 좋아하는 게 안정형이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여기가 다 행복해지고 있어. 이런 칭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것이 편안하고 친숙하고요. 이런 분들은 전화나 문자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가슴과 가슴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웃고 있거든요. 항상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알았어 그러는데 속에 다 담아두고 있어. 절대 웃는다고 속지 마. 걔네들이 웃는다고 니네들 숙제 한 번, 두 번 해줬을 때 걔한테 빵이라도 하나 사줘야 돼. 모르고 그냥 다 해주니까 항상 시키면은 걔 나중에는 몇 번 시켰는지 리스트 만들어서 니네들한테 그 청구할 수 있어요. 큰일 나. 언제 폭발할지 몰라. 폭발하면은 그때부터는 잠적해버립니다. 이게요, 안정형은 열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받으면 안 보여, 갑자기 애가. 뭘 했는지 몰라. 심지어 연락도 끊어. 그럼 진짜 위험하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옆에 혼자 자꾸 모서리에 가 있거나 피아노 의자 밑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한다거나 혼자 벽과 자꾸 얘기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한 번씩 잘 살아 계신지 물어봐 주시고, 이 아이가 항상 웃는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자꾸 주지 마세요. 그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친구한테 커닝페이퍼 만들어 와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커서도. 자, 신중형. 신중형은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사교형 친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유형이에요. 사교형은 개념적이잖아요. 뭉뚱거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중형은 옆에서 분석적으로 그걸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 내에 이렇게 다른 유형이 있으면은 일이 굉장히 잘 풀려갑니다. 그런데 서로가 제일 안 맞거든요. 제일 많이 싸워. 서로를 이해해야 돼. 아, 신중형은 쟤는 원래 까칠해. 이게 아니라 제가 신중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나쁜 말로는 이용할 수 있고요. 좋은 말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신중형은 말하는 거 싫어해요. 데이터를 요구해. 통계를 요구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과 정확한 질에 대한 요구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대충 친구들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나에게 정확하게 이 숙제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때도 정확하게 말하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해오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예민한 게 아니라 신중형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완벽을 추구해요. 내가 정확하게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당하는 것도 치명적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남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중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비판 많이 당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또릿또릿하게 비판을 해요. 논리정연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줘.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쟤는 진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사이코패스 됐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쟤는 진짜 그리스도 알아야 돼 쟤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비판해요. 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판할 때도 논리정연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비판을 한다니까,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어. 이해해줘요. 아유, 진짜 피곤하겠다. 기도해주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가끔씩 위로도 하시고. 자, 그러면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자료와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해.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옆에 사람들을 도와도 줘요. 나중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포커페이스예요. 안정형은 자주 웃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웃고 있어요. 근데 신중형은 항상 똑같은 일률적인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정에서 드러나 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 왜 이렇게 우울해? 쟤 왜 화났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얼굴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넌트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건데 이해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네 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죠.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우리 주도형은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를 넘어서는 거. 사교형은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거. 신중형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 신중하게 일을 합니다.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요. 조성된 환경 안에서 신중하게 일을 하고요. 안정형은 환경이 주어진 안에서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행동 전략으로는 뭐가 있냐면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연합했을 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교형들은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노래방을 가서 3시간을 서비스 받아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니까.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I형은요. 우리 신중한 친구들이랑 같이 붙어 다니면 알아서 걔네들이 시간 관리를 해줘요. 니네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신중한 친구를 사귀면 됩니다. 안정형인 친구들도 조심해야 돼요. 옆에 친구 말 들어주고 상처 안 받게 하려다가 같이 3시간을 노래방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4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협력은 누가 제일 좋다고요? 협력성. 안정형이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는 게 안정형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은 D가 제일 좋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니까 내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이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또 같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겠죠. 낙천성,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 사교형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에요. 내가 S유형이다. 그럼 나는 협력하는 제일 좋은 유형이구나. 나는 D유형이다. 그럼 나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아가 강하구나. 나는 I유형이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낙천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C유형이다. 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구나.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함께 한번 변화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정보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안정형인데 주도적인 친구들처럼 나는 앞에 나가서 발표도 잘하고 하고 싶어. 그러면 노력하면 돼요. 누구와 함께? 말씀 듣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의지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결정으로 이런 아이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유형을 만나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죠. 사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살아갈 때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나오기도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분석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 디스크는 반드시 다른 유형들과 협업하고 함께 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 알죠? 현대 회사 알죠? 그 회사가 바로 주도형이에요. 현대를 처음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은 길이 없으면 길 만드는 스타일이라. 안 되면 되게 해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주도형이죠. 롯데는 롯데월드 있고 있는데 또 만들었어. 롯데타워 만들었고 롯데리아 만들고.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이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사교 파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LG는 안정형이에요. LG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니아층, 좋아하는 사람들, 내 팬층을 공격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LG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신중형이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여섯 번 봐. 그리고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봐. 그게 삼성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삼성이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요. 왜냐? 아주 신중하게 분석해서 그 사람이 설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거든. 그런데 신중형인 만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완벽하게 쳐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랩넌트 7명과 우리 친구들의 유형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슨 유형이었을까? 사교형이었죠. 난 사교형이다. 난 아이예요. 아이 사교형 나온 친구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친구들이에요. 사람 겁나게 좋아했잖아요. 지가 일러도 또 형한테 간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되게 좋아해. 오지랖 대장이야. 정말 사람이 칭찬하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지 꿈 다 얘기하잖아. 나 이런 꿈 꿨다. 자랑하고. 그러면서 또 요셉 돼가지고 또 총리 됐는데 또 아버지 걱정하고 동생 걱정하면서 열받으니까 형들 왔다 갔다 노력 좀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 오지랖을 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I형, 사교형. 우리 친구들은 사교형의 친구들은 나 요셉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모세는 S유형입니다. S유형. S가 또 나왔어요. 높아요. 네, 좋은 거 다 왔네요. 예. S유형은 안정형이에요. 제발 좀 나는 이런 거 싫어. 변화 싫어해요. 나한테 이런 거 도전하라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만해요. 이 말만 계속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결국에 봐봐요. 하나님이 사용하잖아. 아론을 붙여가지고 주도적인 형 아론을 붙여서 말은 아론이 하게 하고 메시지는 모세가 다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안정적으로 40일 동안 비석에다가 10계명 만들게 하잖아요. 중요한 거 혼자 다 하잖아요. 안정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신중형이죠. 한 번 듣고 못 믿겠어. 두 번 듣고 못 믿겠다. 세 번째 가서 확인하는 신중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사무엘의 사역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신중하고 분석적이에요. 그 지역과 그 흐름과 그 시대에 따라서 전도운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신중한 유형이었죠. 다윗은 그냥 딱 들어도 주도형입니다. 제가 지금 여호와를 욕했어. 너 갑옷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던져을. 그리고 던졌는데 열받으니까 칼까지 잘라가지고 목까지 베고 막 난리 났어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 블레셋이 알아볼까봐 갑자기 장애인인 척하고 막. 네, 우리 다윗은 주도형입니다. 그리고 주도형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음악도 하고 시도 좋고 액션도 하고 다 해. 지 혼자 다 해. 그리고 건드리면 폭발하고.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엘리사도 주도형입니다. 옷 한 번 받았다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만큼 주도적인 거는 없다고 봐요.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했던 사역도 못 먹어도 가고, 그래도 가고, 그래서 가요. 죽었다 그러면 가고, 아프다 그러면 가고, 뭐 한다 그러면 가요. 가끔은 이제 가는 게 피곤하니까 니도 와라 이래서 막 시키고. 주도형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일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 또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는 안정형. 해야죠. 하라면 해야죠. 벗으라면 벗겠어요. 남은 자 있으니까. 끝까지 갑니다. 우리 친구들 시 유형 있었어요? 시 유형? 사무엘 유형? 시 바울. 바울만큼 신중했던 사람이 없죠. 바울이 그동안에 그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공부하고, 이 사람이 로마 복음화하고, 전체 12개의 서신서를 만들었을 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분석적이고, 사람과 사람을 세우는데도 그냥 안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배웠고 노력해왔고 자신의 예민하고 까칠한 유형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렘넌트의 7명의 유형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나랑 렘넌트는 완전 멀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형들을 렘넌트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와 같이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결해서 세계복음하겠다?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 어떤 유형인지 자신들이 발견하세요. 자, D 유형 들어보세요. D. 자, D랑 I가 높았던 사람. DI가 높았다. DI. 결과지향형. 예. 이분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이분들이랑 함께 있으면은 세계복음화는 일어납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냥 이루어져 버려. 그냥 이루어진 거야. 결과가 이미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 내가 세계복음하겠다. 나 오늘 우리 반 영접 다 시키겠다.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3가지 나온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2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S가 나왔다. DS는 성취자형이에요. DS는 사실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D와 S가 같이 있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주도적인데 안정형이야.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왜 성취자형이라고 하냐면 주도적인데 사람들과 함께 성취하고 싶어하는 유형이에요. 그 DI는 빠르게 성취하고 빠르게 결과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성취자형은 시간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유형이죠. DC다. 난 DC다. DC 없죠? DC 없나요? 네. DC 있으세요, DC? DC. 개척자형입니다. 벤처기업 하시면 성공하십니다. 주도형인데 신중형이야. 완전 일중심이에요. 저분이. 완전 업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면 저분이랑 대화를 하시는 것이. 추진력도 있으면서 신중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좋은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I 유형을 볼까요? 자, I랑 D가 높다. I랑 D가 높다. I 유형인데 D가 높다. I랑 D가 높아요. 아주 좋은 유형이에요. 설득자형이에요. 이분한테 잡히면 다 설득당해요. 너는 모든 친구들을 너의 편으로 만들 수 있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외교관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외교적인 수완이 능동하고요. 또 설득을 시키는데 자칫하면은 사기꾼은 절대 되면 안 돼요. 설득 당해서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설득을 잘한다. 언변이 뛰어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IS다. IS가 많네요. IS 뭔가 IS 되게 군대 같은데. IS 격려자형. 이분들은 사교적이면서 안정형이죠. 둘 다 사람을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이 친구들 옆에 있으면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격려해 주는데 이 사람의 결과를 위하여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우리 격려자형 친구들은 NGO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심리 쪽으로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IC 있나요? IC는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유형이기 때문에 아까 DS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IC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교적인데 신중해. 정말 쉽지 않은 유형인데 이게 있으면 대인협상가형. 이거는 정말 사교적이면서 사람을 끌어내고 신중하게 분석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데 무역하는데 굉장히 좋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IC 유형들은요, 실제 어른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요. 원래 I 유형이 엄청 강한 사람이 회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를 잡아가지고 C 유형이 같이 어우러진 사람들. 후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S 유형입니다. S가 높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SD. S랑 D가 높다. S가 먼저 높고 D가 그 다음 높다. 계신가요? 우리 친구 SD. 전문적 성취형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문가스러운 기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스티븐 잡스와 유재석이 갖고 있었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사람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스타일이 SD고요. SI 유형. SI다. 나는 S가 있고 I가 있다. S가 I가 있다. 이분은 조언자형이에요. 아까 I가 있고 S가 있었을 때는 격려를 했죠. 그거는 어떤 결과보다는 이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격려를 한다면 SI는요, 이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진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격려에 괜찮아가 아니라 너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직업 상담사 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SC가 나왔다. 너가 SC니? SC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SC 나오기 쉽지 않아요. CS랑 비슷한 수준이야. 관리자형이에요. 최고 경영자들 있죠? 스티븐 잡스도 최고 경영자였고요. 그 최고 경영자 유형이 SC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자를 하는데 사람을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게 중간 관리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군대에서도 장교 정도 나오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1, 2급 정도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탁월한 유형이 관리자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 C가 먼저 나온 분. 네, D가 나오신 분. CD도 높게 나오셨어요? CD가 나온. 이게요, 순서예요. C가 먼저 나오고 D가 나온 사람. 그 순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I가 먼저 나오고 S가 나오고 지금 순서입니다. D는 설계자형입니다. 설계자형. 신중하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건축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신중하게 그거를 분석해서 제대로 건축물을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CI가 혹시 나오신 분 있나요? CI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평론가형. 이제 칼럼니스트들이 좀 많죠. 실제로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C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자기 에세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면 이런 분들은 분석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대해 설득하게 만드는 평론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지금 칼럼을 쓰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일단 통계랑 근거를 쫙 쓴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CS 혹시 나오신 분? CS 아까 우리 친구 SC랑 CS가 지금 저 친구가 높은데 CS는 원칙 중심이에요. CS는 원칙 중심. 말 안 했으면 좋겠었나 봐, 엄마가. 원칙 중심이에요.
신중하고 안정한 스타일. 근데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분석하지만 사람을 함께 협력해서 가기 때문에 원칙 중심을 굉장히 둘러서 하는 스타일이세요. 원칙 중심 아닌 척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자, 이렇게 유형별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또 변화를 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 유형들 발견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 발견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유형들은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10살에 살고 있어요. 10대. 여러분들 여기에 살고 있죠. 자, 20대이신 분. 마음이 20대라고 하고요. 자, 나 20대 할게요. 저 30대인데. 자, 뭐 30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뭐 30대. 쭉 가요, 우리의 시간이. 자, 우리의 시간이 쭉 가는데요. 엄마 시대, 우리 엄마 시대. 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난 지가 여기죠? 자, 우리 친구들 이 앞에 있는 엄마 시대 어땠는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없죠? 사진으로만 봤죠? 그때 엄마 감정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자, 엄마 시대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쭉, 몇 시? 올해도 산다. 그래, 너희들 세계복음 하려면 100살 넘게 살지. 그래. 자, 100살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너희들이 죽고 난 이후의 시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들의 시간은 여기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죠. 여기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시간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없었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있었고 우리 친구들이 죽고 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요 정도 시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 시간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친구들 사는 건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10살이라서 최우수상 받으면 성공한 거고 내가 80세가 돼서 모세처럼 부름받으면 성공 안 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있었고 우리 친구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마치 지금 오늘 내일만 살 것처럼 오늘 막 뭔가를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오늘 막 이거 스마트폰 안 하면 막 내일은 못 할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간호사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다 되고 싶은데 저는 공부를 못해요. 평생 공부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언제 10살 때 우리 친구들을 쓸지 20살 때 우리 친구들을 쓸지 30살 때 우리 친구들을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니네들은 모르지. 하나님만 알아. 알면은 넌 사무엘이야. 내가 30살 때 쓰임받을 걸 알면 넌 다윗이다. 걔는 왕 되고 시작했잖아. 자,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우리 친구들은 그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그 유형, 오늘 발견했던 그 유형이 평생 영원히 가는 거다 안 가는 거다?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는 동안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가 꿈을 발견했어요 안 발견했어요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쓰임받을지 몰라요. 원장님이란다. 저는 19살 때 검정고시로
공부를 통과했고, 검정고시는 공부 안 한 애들이 한 거예요. 대학도 이상한 데 갔어요. 그래서 지금 또 계속 공부하는 중이에요. 아무도 나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마저도. 근데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진짜 교회 다니는 거 싫어했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무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7개의 다른 종교도 다녀봤어요. 장난 아니죠. 안 걸려요. 다녀봐요. 토요일 외에 주일날 다니는데 거의 없어. 안 걸렸어. 24살 때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간증할 때 알았잖아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엄청난 인간이라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절대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엄마 아빠가 없는 엄마 아빠의 눈이 없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목소리가 작은데 걱정하는가 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역시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모든 전 세계에 우리 친구들이 꽂아질 겁니다. 네, 이렇게 딱 꽂아질 거예요. 그 꽂아지는 자리에 우리 선생님이 있는 써미 237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순간 이후로부터 잊지 말고 오늘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야 할 세계를 위하여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노력해보세요. 알겠죠? 자, 약속. 네, 약속. 네, 세계보고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2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